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연우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 5단원. 지난 1사단원까지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 바로 다항식을 처리하는 것을 연습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5단원부터 새로운 논리가 시작됩니다. 바로 숫자에 대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교 과정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수와 식.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 자연수, 실수, 정수 이런 수들을 연산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요 수들이랑 뭐 문자랑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식을 만드는데 그 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자, 이런 큰 틀로서 이 수학 상편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하고 식으로 연결된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교관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 함수를 미분해, 적분해 이러면서 이제 고교 과정의 그 끝판왕급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를 항상 알고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5단원의 제목이 실수야, 실수. 영어로 real number,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를 그건 줄여가지고 이렇게 대문자 R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요 실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낯선 그런 숫자는 아니죠. 그죠?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뭐 무리수도 배웠었고, 그 무리수가 실수라는 것도 배웠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그 고교 과정 연산 중에서 조금 더 복잡한 연산들, 뭐 루트가 조금 더 복잡한, 또는 뭐 실수 연산에서 이제 뭐 절대값 기호라든지 고교 과정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또 가우스 기호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은 요거를 제대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앞단에 배웠던 식을 다루는 거랑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방정식을 자유롭게 풀 수 있고 함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5단원은 정석 교재에만 있는 독특한 단원입니다. 뭐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수 단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실수가 다른 기본기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깊게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한 번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요 5단원에서 하게 될 거니까, 양은 좀 많아요. 연산은 좀 복잡하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고교 과정에서 한 번쯤은 숫자들을 자유롭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유용하고, 그건 문이과 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중학 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한 80% 있어요. 80%.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 과정에 쉬운 단편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예요.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야, 2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수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리얼 넘버라고 표현한 요 실수가 있어요. 실수. 실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숫자 전체입니다. 물론 이제 6단원에 복소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 그러니까 실수하고 또 뭐 6단원에 허수를 배워가지고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그때 배우시고, 일단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 안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습니다. 유리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P분의 Q. 유리수의 수학적 정의는 P분의 Q와 같은 이런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수입니다. 단 PQ는 서로 소인 정수들이고. 무리수는 뭡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배웠던 게 루트 2. 기억납니까? 뭐 파이 이런 게 무리수인 거야. 또 뒤에 가서 배우면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상수 2도 배우고 뭐 자연로그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리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수가 있고 정수를 표현할 수 없는 분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정수 자체도 사실은 분수를 표현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르고요. 뭐 자연수는 영어로 natural number 약자를 따고 n이라고 표현하고, 뭐 정수는 z, 영어는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실수는 R이라고, 뒤에 허수는 imaginary number를 이용해가지고 허수 단위 I로 표현하고, 허수를 I.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체계인데, 그 수체계 중에 다 배웠어,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수 연산 중에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뭐 특히나 나머지나 약수 배수 같은 내용들. 그죠? 그리고 뭐 무리수 연산 깊게 들어가면은 뭐 분모를 유리화시킨다라든지 무리수의 근사값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깊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사실 정석교재에서 요 5단원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골라봐라고 하면은 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숫자들을 연산하는 것은요, 뒤에 후반부 여러분이 배우게 될 후수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석교재의 스타일로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절대값이 지금 있는 걸 지금 처리하는 건데 숫자들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배우는 것도 나오고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부등식도 나오고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나오고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미적분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절대값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고3 기준으로 수능에 보면은 최고 난이도 문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수능 때 문제가 보통 30문제 나오거든요. 그 30문제 중에서 30번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워. 근데 그 30번 문제에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통 문제가 뭐 미적분 문제라고 치면은 미적분이 메인이야.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메인이 아니라 미적분이나 뭐 다른 게 메인인데 그랬을 때 그 안에 절대값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단원의 제일 중요한 주제, 고3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깊게 공부해야 하는 주제는 절대값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실수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실수 연산은 그 연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후수 과정에 없기 때문에 연산은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절대값을 깊이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막 미분편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합니다. 뭐 잠깐 소개를 하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절대값이 씌우면은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 막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실수, 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절대값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식으로 확장하고 함수로 확장하는 과정을 배우는데 이 내용을 설명할 텐데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의 절대값이 있어요. 이 숫자를 A라고 치면은 이걸 절대값 A라고 하면은 절대값의 수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직선이 있으면 이 원점 O라고 하는 요 0이라고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값 수학적 의미는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어떤 점이 2에 있다고 치면은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절대값 2는 거리가 2이기 때문에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점이 마이너스 1에 있다고 치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수학적 의미는 1입니다. 거리가 1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절대값 A의 수학적 의미는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거리기 때문에 양수로 만드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뭐 등호 여기 들어갈까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A는 항상 풀어야 되거든요. 절대값 자체로 풀 수는 없습니다. 절대값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A가 양수면은 양수를 절대값 씌우면은 어차피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A 자리에 A를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이 A 값이 음수면 이런 거야.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절대값 처음 공부하면 이걸 보고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돼야지만이 이 덩어리, 이 동그라미 친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은요,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야.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A는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붙여야지만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절대값을 풀어내는데 이 절대값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풀었어요. 절대값 A-1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어쨌든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얘는 수고 얘는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식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절대값 A-1인 것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 덩어리가 만약에 양수이면 그대로 들어가고 이 절대값 안이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누는데 기준이 되는 A 값이 달라집니다. 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은 그대로 A-1로 풀어지지만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항상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A-1로 써야 되고요.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함수건 식이건 숫자건 동일한 방법으로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값의 그 중요성, 쌤이 지금 고3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더더욱더 실전적으로 푸는 방법 정리하면은 절대값이 중요한데 이걸 과연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렇게 풉니다. 절대값이 있어요. 이 절대값 안쪽을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절대값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3 수능 볼 때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사용되는 공통된 논리야. 이게 함수건,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식이건, 숫자건, 절대값 있는 거를 풀어내는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이거는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쪼갰지? 절대값 내부 0이 된 값이 A이기 때문에 A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을 기준으로 쪼갰지? A-0이 되는 값.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은 A가 1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 정석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절대값 A는 A이거나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거야. 둘 다 양수인 겁니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의 성질. 항상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항상 0이거나 양수인 거야.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는 똑같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앞에 양수가 있건 음수가 있건 어차피 전체를 양수로 만들 거거든요.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은 제곱하더라도 그냥 A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A제곱 자체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대값의 수학적 의미는 A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AB. 그러니까 그냥 숫자 A, B를 곱한 겁니다. 거기 절대값을 씌우면은 어쨌든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각각을 양수로 만든 다음에 해도 되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동그라미 1, 2, 3, 4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데 중학과정과의 차이점은 중학과정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 2, 3, 4, 5, 6 눈에 보이는 숫자. 근데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고 그 문자를 공부한 이유가 뒤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전부 다 문자 X나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오답문의 마지막 개념은 가우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글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 위대하신 수학자 가우스. 여러분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교재의 대부분이 한 수백 년 전에 계셨던 수학자 한 3명 정도가 한 연구가 대부분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님이십니다. 가우스, 오일러, 페르마 이런 정도의 수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들이 또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이 세 가지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왜 그러냐면은 페르마나 또 누가 있어?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를 발전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들인 거야. 그게 17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수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해석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수학자들이 아까 말했던 페르마나 데카르트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함수로 표현된 것들이 그런 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넓게 말하면 한 5명의 수학자, 좁게 말하면 한 3명, 하여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발전된 것들이야. 한 300~400년 전에, 뭐 빠른 거는 뭐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인데, 가우스 기호는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가우스가 없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근데 그것의 히스토리가 뭐냐? 바로 이게 실력정석 교재 때문에 그래. 실력정석 교재의 수십 년 전에 가우스 기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된 시중 교재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재에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신 시험 문제에도 거의 대부분 학교에 이 가우스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 이야기는 깊게 이야기를 하면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단편적인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가우스 3.5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3.5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얼마입니까? 3이야 3. 이렇게 됐습니까? 뭐 가우스 2는 얼마입니까? 2보다 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가 됩니다. 이게 가우스의 수학정의예요. 그래서 뭐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뭡니까? 이거 어때요? 왠지 느낌이 뒤에 소수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이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음수일 때는 조금 다른데 마이너스 1.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자, 수직선을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5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요거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가우스의 수학적 의미는 넘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요 x 이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이걸 찾는 게 가우스의 수학적 정의고, 자, 이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많은 연산들을 하게 됩니다. 뭐 방정식도 풀고요, 식도 풀고요, 정리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고난도 문제가 되고, 내신에서 이제 학생들의 그 1, 2등급을 결정짓는 그 승부처가 되는 문항들이 바로 이 가우스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식이 어색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이 가우스 문제를 안 풀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가장 어려운 한두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고등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숫자 x가 있는데 그 숫자가 하나의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3.5라는 수가 있는데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 더하기 1인 4보다는 작은 숫자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가우스 x를 뭐라고 부르느냐?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지금 이 x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n하고 n 플러스 1이 있는데 n 플러스 1은 넘는 정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넘지 않은 수 중에 제일 큰 것은 이렇게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게. 어떤 수를 가우스 씌운 게 n이 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가우스 x가 6이야.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지. x는 6점 얼마라는 뜻이야.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x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우스는 오히려 이런 것만 잘하면 의외로 쉬워요. 처음 공부하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야. 지금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야. x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에 1을 더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잘 봐요. 가우스 X가 NP야. 이런 문자 쓸게요. NP가 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가우스 X가 NP란 말은 요 NP는 뭐란 뜻이야? 가우스의 수학적 정의가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요 NP는 정수란 뜻이야. 숫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NP보다 크거나 같고 NP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가우스의 개념 좀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알듯 말듯 하지만 이걸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 가우스는 정수고 넘지 않은 최대 정수고 가우스는 부등식과 관계가 있고 이 부등식의 등호가 왜 왼쪽엔 들어가고 오른쪽에 안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시면은 가우스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쌤이 가우스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딱 줄여갖고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